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40대가 된 여성입니다. 이제 저는 이곳에 이야기를 보내게 되었는데 제 행동을 돌아보니 많이 부끄러워요. 이번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세상의 일을 잘 모르는 가정주부로만 살아왔거든요. 물론 지금은 일을 하면서 조금씩 배우고 있지만 특히 오늘 이야기할 사건으로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무엇이든 너무 상대방을 믿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답니다. 이제 그 사건을 이야기해 볼게요. 저와 남편은 서로 집안의 권유로 만난 사이예요. 젊은 나이에 부모님의 권유를 받아 만났는데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했지만 부모님도 잘 살고 계시는 것을 보고 큰 거부감은 없었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만났죠. 우선 남편의 외모가 제 마음에 들었어요. 남편은 아주 잘생기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드러운 인상을 가지고 계셨어요. 처음 만남부터 배려해주는 모습에 반해 선을 계속 보기로 했어요. 그 이후로 몇 번의 만남을 가졌는데 둘 다 연애 경험이 없어서 서로 설레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서로가 처음 만났을 때 호감을 가졌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공통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연인은 아니지만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했어요. 제 경험이 많아서 남자를 잘 모르진 않았지만 서로 편안함을 주는 사람으로서 서로 좋은 사람임을 알았어요. 연애를 시작하고 부모님들이 우리를 재촉하여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서둘러 결혼했지만 결혼 후에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꾸준하고 단호한 성격이며 제가 바보같이 착한 줄만 알았던 것과는 달리 제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는 좋은 남편입니다. 결혼 전까지는 그 약하고 선한 면을 몰랐었는데 결혼 후에 알아가면서 남편의 가족들에게나 남들에게도 차분하고 옳은 말로 대하는 모습을 보며 놀라웠어요. 당신은 어떠한 사람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씩 있기 때문이죠. 남편은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살피며 말을 못하는 상황에서도 길게 말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성품을 가졌습니다. 그의 마음은 따뜻하고 선행이며 법 없이 살만한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의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런 남편과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정반대되는 성격을 가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주변 사람들과 상황에 쉽게 흔들려 자신의 심지가 없으며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에 항상 질투를 하고 무심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여유가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명품과 술에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자신들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얼마나 질질 끌었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이런 모습을 보며 직설적으로 비판을 했지만 그들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 속에서 그들의 성격을 알게 되었지만 당시에는 가족으로서 너그럽게 생각했지만 결국 그 모습이 부조리로 보였습니다. 너의 놀라운 이야기에 감명받았어. 여주의 깊이에서 쉬이하게 품질이 좋은 사람들로 여겨지지 않았어. 그렇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나로서도 다가올 정도의 잘못된 집안의 가족으로는 철이 너무 없어 보여서 이렇게 느껴졌어. 하지만 내가 본 바에 의하면 어머니보다는 시누이가 문제였어. 시누이는 사지 않은 젊은 여자가 그렇게나 일을 해본 적이 없었어. 이런 여자를 좋아할 정신적으로도 지치게 하는 남자가 있을 리가 없지. 시누이는 결국 늦게까지 시집도 가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일도 할 수 없었어. 그래도 명품을 다이아링크화해 별로 좋아해서 집에 가짜 가방도 많이 있었어. 시누이는 자만심이 많았어. 이런 점에서 시어머니를 닮은 것 같아. 남편에게 듣기로는 우리 결혼 전에도 형편이 별로니까 카드로 비싼 물건을 사온 뒤 할부를 제대로 갚지 못했던 게 몇 번이 되었다. 어머니나 시누이는 매번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게 진짜 필요한 것이긴 할까? 그런 때마다 남편이 대신 환불에 매번 와줬고 항상 싸움이었어. 그러나 행복으로 남편이 무서워서 성화도 없었어. 그런 이유로 고마운 부분도 있었어. 모두 남편이 무서워서 다들 빚만 쑥쑥 쌓일 곳이 없어진 적도 있었을 거야. 그런데 내게 남편과는 다르게 거부를 잘 못하는 경향은 있어?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죠.
그래서 그런지 두 사람은 제가 시집 온 후로 남편을 속이며 다양한 부탁을 했습니다. 남편이 새로운 전자제품을 사달라고 하거나 제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주거나 심지어 카드 대출을 받아 달라고도 했죠. 혼자였다면 아마 좋은지 나쁜지를 따지지 않고 모든 것을 들어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남편이 있었고 그의 눈치를 살며겨 두 사람 사이에 장벽을 쳐 막아 주었습니다. 남편은 매번 가족 부탁이라고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며 확실한 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그게 쉽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덕분에 어머니와 신혼여행을 가지 않았고 제게 지원주는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눈을 떴을 때 그 믿음을 흔든 충격이 왔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을 때였죠.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우리는 고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나도 큰 충격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아직 어린 아들을 위해 정신 차리고 꾸역꾸역 지원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수술 후에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10,000를 낼 준비를 하고 있었던 제 모습도 있었고 다행히도 목숨은 건졌지만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 남편을 볼 때마다 의료진들에게 남편을 깨워달라며 애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남편이 깨어나지 않아요. 수술은 잘 된 건가요? 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큰 외상도 없었지만 뇌 충격으로 인해 의식이 회복될지 언제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주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절망했습니다. 이렇게 큰 사고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숨만 있다면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남편이 깨어나는 걸 간절히 바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쉽게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없었어요. 잠을 자는 듯한 그 모습을 보며 더 빨리 깨어나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강한 마음과 정신력을 가진 남편이라면 어쩌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깨어날 거라고 믿었어요. 남편이 다시 일어날 때까지 저는 그 자리를 대신해 힘내고 살아야 했습니다. 가정주부로 평생을 보내던 저는 남편의 사고 후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얻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죠. 일상적인 노동이나 주방에서의 소득만을 가졌고 남편의 소득 외에 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저 혼자 남편의 병원비와 아들의 생활비까지 돌봐야 했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라도 어떻게든 감당할 수 있었지만 간병비와 함께 큰돈이 들어가는 남편의 병원비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루 이틀 굶어도 살 수 있지만 의식이 없는 남편의 병원비가 밀린다면 그것은 정말 생명과 관련된 문제였기에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남편의 병원비를 꼭 내가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시간을 쪼개가며 일했지만 남편의 병원비나 간병비와 함께 입원 들어가는 큰 돈을 혼자서 감당하기엔 도저히 부족했습니다.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통장에 남은 돈은 항상 남편의 병원비를 감당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어디에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가정 상황이 어려운 친부모님에게 의지할 수 없었고 주변에 넉넉한 형편을 가진 사람도 없어서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해 곤혹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이 아닌 시어머니가 도와주시겠다고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사실 시어머니의 형편을 잘 알고 있어 도움을 요청한 적은 없었지만 시어머니가 제게 하나의 해결책이 있다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즘 제 병원비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어머니도 그 사정을 잘 아시고 그래서 어머니가 아무리 힘들어도 너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어떻게 전세금을 지불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돈을 빌려주고 병원비를 해결하고 나중에 돈을 다시 돌려주기로 해요. 이렇게 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너희들은 우리 집에 들어와서 함께 살면 좋을 것 같아. 비록 좁을지라도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들끼리 모여 있으면 좋지 않겠니? 어머니가 제안했던 것은 저희 가족의 집을 매각하고 전세금 대신에 매달 남편의 병원비를 보조할 수 있는 돈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말이 제게는 좋은 제안이었어요.
전세금을 낼 수 있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면 병원비 걱정 없이 돈을 받을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결국 저는 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살던 집을 팔아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고 나니 병원비로 인한 고민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아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말하던 대로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돈이 아직도 오지 않았는데 혹시 어머니가 까먹으신 것은 아닐까요? 하고 물었지만 어머니는 내일 주겠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다음 날, 모레라는 식으로 미뤄놓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약속한 돈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돈이 입금이 되지 않자 저는 시모를 잡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어머니 왜 그러세요?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어서 돈을 넣어주세요. 한 번도 이런 적 없는데 왜 이번에만 이러세요? 아닌데 내 통장이 채워서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네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내가 받고 있는 돈도 자기 사정이 있어서 넘기지 못한 거 아닐까요? 너무 화내지 마세요. 정말 섭섭한데 사정이 있을 것이라 믿어야죠. 돈을 드리자마자 변해버린 시어머니의 태도에 나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모른 척을 하시는 건지 내가 알 방법이 없었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시모와 신호의 통화 내용을 듣고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엄마, 그렇게 계속 모르는 척해도 돼? 새언니가 끝까지 가만히 있을까? 집까지 깨까만 이 알 있으면 뭘 어쩌겠어? 내가 널 따는데 뭘 하겠어? 어차피 돈 없다면 끝이야. 갔지?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이렇게 버텨도 입이 모이면 그만이야. 어차피 기 온도 있으니까. 지금 의식 없이 누워있으니까. 개혼 전 무슨 수가 있겠다고. 너도 괜히 말 꺼내지 말고 그냥 조용히 때려버려. 그래도 오빠 인트 좀 미안해. 그거 옷과 병원비 랬어. 지금 넌 내가 다른 사람 걱정할 때 네가 당장 내 코가 석자라는 걸 알아. 자식이 보며 눈에 들어와 우리 운명은 모든 이 결혼에 달려있어. 이거 퍼지면 우리 둘 다 죽끝장이니까. 너 도청신 똑바로 차리고 알겠어? 당연하지. 나야말로 잘할 거야? 교수 사모되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지금 나는 아주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엄마는 내 걱정 말고 혹시라도 세웁니다 알리안 측에 조심 좀 우돈만 가져간 채 입을 닦는 두 사람의 탐욕스러운 모습을 듣게. 이야기를 듣고 나는 당장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돈을 돌려달라는 말에 뿌려진 날개를 쓰며 어머니가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나만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했지만 돈을 빌려달라고 써놓고 다음에 생각이 났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어머니가 왜 그럴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결혼이 중요하다고 해도 두 아들이 누워있는 것을 보면서 병원비가 끊겨 어떻게 될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혼자 병원비를 충당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모두가 그걸 알면서 이럴 수가 있을까요? 나도 주기 싫어서 주지 않는다면 내 아들을 걱정하며 지금 이럴 때 젊은 시절을 보낸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나야말로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죽을 일은 아닐 테니 고생해서 돈을 벌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걸 알면서도 병원비 걱정이라면 내가 일을 더 하고 돈을 벌어야 할 것 같아요. 혹시 어려우다면 안 도와주겠다고 할게요. 시모는 돈을 빌려주겠다며 거짓말을 한 시모와 시누이를 믿었지만 결국 그들의 약속은 무색해졌습니다. 결혼을 원하던 시모는 남의 돈으로 전세를 갚아놓고 부모님의 돈을 손에 넣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시모와 시누이는 끊임없이 나를 미루며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시모는 자신의 순진함을 후회했습니다. 남편이 힘들게 모은 재산을 허무하게 날리게 되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가족 사이에서 겪은 어려운 상황으로 다른 이에게 이야기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 비참한 심정에 더욱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고 소가리를 하고 있는 나는 어쩔 수 없이 병실에 누워있는 남편을 유일한 상대 삼아 내 맘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듣지 못할 거지만 남편이 듣고 있다고 생각하며 시모와 시누이에게 당한 억울한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이 당신에게 의지했나 봐. 어리석게도 두 사람에 속아서 너를 두고 있는 내가 바보 같다. 병원비나 걱정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그 돈은 뭐냐고. 내가 얼마나 고생하며 모은 재산인데 내가 그걸 속아서 다 잃어버린 것 같아. 진심으로 미안하다. 그 속에서 한참 동안 감정에 빠져 남편의 손을 꽉 잡고 울고 있을 때 어디선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온 것 같았다. 익숙한 목소리에 놀라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보니 내 앞에 겨우 눈을 뜬 남편이 있었다. 경호. 정신이 들었어. 나예요. 나, 당신 아내 미연이. 어머, 어떻게. 남편이 눈을 떴다. 우리 남편이 정신이 들었다. 남편의 변화에 놀란 채 간호사들이 급히 와서 남편의 상태를 체크하고 의사를 불러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의식을 회복했다는 결과에 저는 너무 기뻐서 마음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타인은 검사 결과 다른 부분에 이상이 없었고 천천히 회복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 후 검사를 받고 남편을 보니 반가운 모습에 달려가 안아주었어요. 아, 너 정말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다는 걸 얼마나 두려웠는지 알아. 너 없이 어떻게 살지 몰랐어. 정말 눈앞이 깜깜했다고. 이제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 너를 혼자 두고 어디 가지 말라는 말이야. 너 정말로 놀랐구나. 알았어. 이제부터 너는 절대로 혼자 어디 안 갈 거야. 하지만 남편이 깨어난 후 하는 말이 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최선을 다해 어머니와 지원이에 대해 억울한 결론을 내렸다는 것 같아요. 아니, 너가 잘못 알아들은 거야? 둘 다 너를 걱정하는 것 같아. 여보, 너가 이제 깨어나서 혼란스러울지 몰라도 그 정도로 까다로운 줄은 몰랐어. 내 목소리만 들으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어? 도대체 어떤 일이야? 큰 소리로 할게. 근데 너 의사 선생님처럼 서서히 깨어나면서 흥분하지 말고 화가 나면 차분하게 대해주겠다고 약속해줘. 내가 눈치가 빨라서 제 어색한 거짓말을 단번에 알아차리고 제가 울면서 넋두리 하는 것을 말해달라 했습니다. 이제 막 깨어난 남편이 충격을 받아서 혹시 또 잘못될까 숨기려고 하던 제도 결국 어쩔 수 없이 시모와 시노이 것을 제가 당한 일들을 모두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남편이 제가 바보짓을 했다고 화를 낼 줄 알았어요.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저에게 화를 내는 건 상관없었지만 그러다가 남편이 다시 몸이라도 안 좋아질까 싶어 눈치를 보며 겨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래서 약속 때문인지 차분히 이야기만 듣던 남편은 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말없이 안아주었어요. 미안해요, 여보. 내가 부족해서 실수를 했어요. 당신 병원비가 당장 부담돼서 덜컥 어머니랑 신호를 믿어버렸어요. 당신만 이 화 나를 거 알아.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은지. 그래도 이제 겨우 일어나니까 화 내더라도 회복하고 해요. 그때 나를 욕해요. 아니, 당신이 나를 평생 탓한다 해도 나 감내할게요. 내가 왜 당신을 탓해봤까. 또 너보다 중요할까 봐에 당신이 말을 안 해도 그동안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을지 내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나 다치고 병원비 마련하려고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어. 나 그 마음 다 알아. 누구도 당신 탓할 사람은 없으니까. 이제는 혼자 넋두리 하지 말고 나한테. 지키려고 애쓰는 남편을 보며 더욱 감동을 받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고생 끝에 다시 걷기 시작할 수 있었고 우리 가족은 다시 함께 행복한 일상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함께 겪은 어려움을 통해 우리 사이가 더욱 깊어진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남편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이번 일로부터 더욱 강한 결속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한 남편에게 감사하며 우리의 앞날을 함께 향해 나아가기로 다짐합니다. 운동을 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움직임을 찾기 위해 피나게 노력했습니다. 이 제 2주가 되어서 드디어 일반인들과 비슷하게 혼자서 걷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병원에서 퇴원을 하던 날,
남편은 저에게 시모와 신우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 말대로 그 두 사람을 꼭 붙잡고 있었죠. 언니, 저 석훈 씨랑 드레스 맞춰 놓은 거 다시 이 법으로 가야 한다니까요. 할 말이 있으면 지금 빨리 하세요. 너는 할 말이 있으면 퍼뜩하고 끝낼 것이지. 왜 파분 사람을 잡아주니? 우리가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그래야 일야. 그리고 너 일은 안 해. 지 남편은 눈도 못 뜨고 누워있는데 맨날 돈 없다는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시간을 잡아먹고 있니? 너 어디 따로 생긴 돈이라도 있는 거야? 그래,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부터 말을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라 저도 생각을 정리해야 돼서 그래요. 네가 말해봤자 무슨 말을 하겠다고. 우리 머니한테 돈 타령 빼고 할 이야기가 뭐가 있냐? 왜 저번처럼 또 돈 때문에 가족 간에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냐?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 기안이 병원비는 우리 지원이 결혼하고 석훈이가 사회가 되면 그때 주겠다고. 내가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닌데. 너는 어쩜 그렇게 이기적인 이 그 잠깐을 기다리지도 못해 네 시누이 결혼을 망치셈이야. 한참 여신과 시모가 저에겐 억지를 부릴 때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미연이가 속아서 넘긴 제 돈 돌려달라고 하는 게 왜 곧 올해 결혼한 지원이의 결혼을 망칠까요? 아, 왜 그렇게 놀라세요? 죽다 살아난 아들이 반갑지도 않나요? 지원아, 오빠가 반갑지 않다고 해서 둘도 없이 기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좋아, 말이었어요. 하나 이야기해 줄게요. 어떻게 그렇게 살았니? 나는 이쪽으세 이해 못할 것이요. 답은 대우. 귀 장합 휴게 필요. 네, 그렇다. 오빠, 거기가 뭐냐고. 근데 정말 다행이야. 오빠 언제 일어난 거야? 언니는 가족끼리 왜 말도 안 하고 이럴 게 아니야? 나 밖에 나가서 오빠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살걸. 오빠 뭐 먹고 싶어? 병원 음식 맛이 없었지? 오늘은 내가 살게. 그래, 지연이 엄마랑 가짜로 가서 피자나 좋아하는 음식 좀 살게. 함부로 하든 두 사람도. 남편은 무서워서 자초지종을 묻는 앞에서 제대로 못하고 그 자리를 피하려 했어. 그때 남편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로 절벽처럼 걸어와서 거실에 앉아있는 모녀의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무서워졌어. 두 모녀는 남편이 무슨 짓을 할까 두려워서 눈을 감고 웅크리고 있었어. 그런데 모녀를 지나 거실을 횡으로 지나가던 남편은 거실장 앞에 서 있는 큰 TV를 그냥 바닥에 내려놓고 꽂았어. 브라가와, 이거 무슨 짓이야? 엄마가 좀 차라리 못했다. 왜 그래? 이거 내가 사들인 TV잖아. 나를 아들로 생각도 안 하고 며느리랑 간절한 부탁에도 몰랐다고 하더니 받은 건 다 받고 4만 원은 돈이라고 했어. 지금 정말 화가 나지만 그런데 다른 거 하기엔 참을 수 없어. 대신 제 돈으로 산 물건들을 밖으로 나가게 할 거야. 이제 어머니랑 연락 끊을 것 같아. 이 라이터도 나한테 부탁했고 그 소파도 내가 산 거야. 어머니 생각하니까 이 집으로 이사 올 때 인테리어도 내가 도와줬네요. 그러니까 다들 일어나세요. 다 다시 깔아야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다들 나가세요. 외출하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사만 입고 오세요.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까? 아이쿡에서 봤는데 엄마가 잘못했다. 제발 그만 좀 해라. 우리가 무슨 오해가 있었나? 내가 내 아들이라서 그렇게 할 거고 돈 생기면 곧바로 병원에 전투하려고 했어. 아, 미안한데 엄마는 나에게 그렇게 힘든 상황이 있었다는 걸 몰랐어. 그냥 그랬다고만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이라도 너희 집 한도는 다 돈으로 보태줄게. 그러니까 엄마, 나는 잡살만 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할래요? 이 무능한 아이야. 지금 이 아들은 가만히 있들려 안 돌리는 게 어머 이 미워서 죽을지 모르는데 그때 그냥 화가 나서 자네 같은 사람이 보이면 혼자서 그냥 더 지금 석훈보다 더 기운 나는 게 먼저야. 아, 강지현, 너는 상황을 파악하기에 아직 미숙한 모양이네. 너도 기다리고 있어? 너희나 어머니나 우리가 했던 것은 똑같은데 너 같으면 무시할 건 없을 테고 너도 어떤 일이 생길지 예상하고 있어. 남편의 처음 보는 행동에 저도 매우 놀랍고 몸이 떨렸어.
찌릿된 남편이 물건을 하나씩 뿌렸을 때 들려오는 소리들. 어머니와 딸의 비명소리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뭔가 속이 시원한 느낌이었어요. 남편은 TV를 꺼놓고 그 외의 행동은 큰 소리로 할 뿐이었지만 용서하기 쉽지 않았어요. 그의 모습이 충격적이었기 때문일까요? 그는 시몬과 제게 가져갔던 재산을 돌려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녹음까지 마치고 남편이 일을 끝내자 두 여자는 긴장의 끈을 풀고 쓰러져 버렸어요. 그들 덕분에 제 속이 찌뿌둥한 기분이었는데 어째선지 조금은 안심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아직 할 일이 남았나 봐요. 갑자기 차를 몰고 어딘가로 떠나려 했죠. 제가 걱정돼서 차에 함께 승차했어요. 어디 가려고 하는 거야? 약속을 받고 사과를 받고 끝냈지. 아직 남은 게 하나 있다고 그런 말을 하며 남편은 차를 몰고 운전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한 남편은 익숙한 집으로 향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 지연 이 오빠가 되는 사람입니다. 급하게 만남을 요청해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제 아내가 되는 사람입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의식을 잃은 건 들었지만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뵙게 돼 반가워요. 식사는 하셨나요? 아, 괜찮습니다. 식사는 이미 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급해서 예의를 차리지 못하고 왔습니다. 결혼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은 사안이 있어요. 남편이 도착한 곳은 신혼집이었습니다. 그 상황에 오게 되었던 이유는 남편이 구하려는 사람이 내 동생의 남편이라는 것을 듣고 왔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결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들어서 급하게 퇴원하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내 동생을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알고 계신 것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사고 전까지 내 동생은 인터넷 방송을 보거나 게임을 하는 등 아무런 직업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열심히 한 직업은 유튜버였지만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는 중학교 때부터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고 담배를 피우며 가출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왔어요. 제가 그애 잡으러 달린 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나는 동생의 결점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그가 부모를 속여 위장 취직하는 것처럼 취직을 하려고 할 때에 말해주는 거야?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을 쉬는 것도 아니에요? 동생은 우리의 모든 재산을 훔쳐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를 속이며 돈을 모은 거야? 그는 아버지를 끝없이 사랑한다고 보일 것이지만 이미 동생은 교수의 아내가 되는 것에 매료되어 있어. 아버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동생은 예비 시어머니 집의 재산 규모를 대충 파악하고 있어. 이런 이유로 우리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쳐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뒤늦게라도 알게 되었어. 만약 내 이야기가 허구인 것 같다면 나와 아내에게 직접 물어봐도 돼. 아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던 것이 이 말일 거야? 이런 생각은 못했는데 진짜로 남편은 가족조차도 돌보지 않는 사람인 거야? 남편의 얘기를 들은 시어머니 집 사람들은 굳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듣고 기분 좋게 웃을 수 있겠어? 시어머니 집의 사람들은 남편이 걸음을 세우려 했던 여자들을 비굴하게 만든 이 사실에 화가 나잖아. 남편이 준비한 말을 끝내고 우리 부부가 집을 나서자마자 속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속은 다른 남자와 사기당한 사실을 들킨 후에 부모님에게도 망신을 주었다는 이야기까지 들렸어요. 남편의 계획이 무산된 뒤 우리는 친정으로 향해 그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남편의 실수로 인해 생긴 문제에 대해 사죄했어요. 몇 날이 지나고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니 결혼 상대에 대해 잘못된 얘기를 했다며 울면서 사정을 설명했어요. 결국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과의 계약이 취소되어 우리는 전 재산을 회수할 수 있었어요. 재미있는 점은 남편이 아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시모에게 탓을 돌렸다는 것이었어요. 그 뒤 시모와 상대방은 서로를 원망하며 사이가 멀어졌죠. 돈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남편은 시모 가족과 완전히 단절했고 더 이상 외부 소식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우리 가족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 남편에게 너무 의지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고
그 후 남편이 병원에 입원한 뒤 일을 시작하여 사회 경험을 쌓고 있어요. 덕분에 이제는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워도 모든 것을 척척 해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의존도를 많이 떨쳐냈습니다. 남편의 사고와 그로 인해 벌어진 일들로 우리 가족은 다시 한번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가족의 가장이요 가장 중요한 존재로서 서로를 위해 함께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돈이 있어도 그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경험은 가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염